이준석입니다. 지금 반짝했던 보수 샛별이 정치적 사망 진단서를 지금 받게 될 그 지금 판입니다. 사실 그 정치인이 거짓이 이렇게 대국민을 상대로 했던 거짓이 들통이 나게 되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예, 거짓이란. 네네네. 저는 정말 그 싫은 게 뭐냐면 네. 이준석 당대표가 잘 알면서 네. 그 전화했던 그 오빠가 네. 윤석열이냐 아니면 친오빠냐 자꾸 이거 하잖아요. 예. 전 국민의 90%가 윤석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 이준석만 계속 그 친오빠 김준우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더 밉상이 된 것 같아요. 나는 그 이준석, 알면서 저러는 거니까. 예. 이준석 의원을 젊은 보수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는 워딩이 잘못됐다. 그래요? 예. 젊다라는 거는 네. 저 친구 나이만 어린 거지 네. 젊지 않아요. 저 친구 하는 정치 그 스타일을 보면 예전 구태 정치판 올드하죠. 올드한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더 그걸 능가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리 인터뷰했던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에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잘하시고 젊은 보수 진짜 그분이야말로 젊은 보수. 좀 결단을 네. 하고 좀 보수 중에서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분은 올 초에 민주당으로 영입 잘하셨네요. 이제 15로 갈 곳으로 가셨네요. 민주당으로 이준석 의원이 왔습니다. 제가 명태균 게이트 초기에 터졌을 때 네. 이준석 의원은 지금 외줄타기 하는 형국이다.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거의 외줄타기에서 네. 이쪽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요. 네. 그 명태균 씨를 아주 심하게 쉴드를 치고 있잖아요. 네. 너무 눈에 띄게.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 뭐 말 한마디 변호사 없잖아요. 같아. 예. 저 이준석이가. 네. 근데 그 뉴스토마토가 이준석 의원한테 당했던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이를 갈고 있습니다. 명태균 뉴스토마토가. 게이트 첫 의혹 보도가 시작된 게 네. 이준석이의 얘기에 따라서 맞냐 그렇습니다. 맞냐 이러고서 했는데 네. 나중에 아니라고 이제 발뺌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그 박형광 기자를 만나서 네. 정보 줄게 하면서 그 명태균 씨의 개인 재산을 파봐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장장 2주 동안 네. 무려 등기부등본 떼고 이러는데 1,800만 원이 들어갔대요. 돈과 기자들 투입해서 취재팀이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을 새로 꾸려서 네. 명태균 그씨 자산, 개인 재산을 추적하느라고 헛수고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주의를 돌리려고 그랬던 거죠. 왜? 헛발질치라고 해. 이게 여론조사 조작 쪽으로 자꾸 몰려가게 되면 자기가 불리하거든요. 네. 당 대표 맞습니다. 그때 예. 여론 조작했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언론의 그 관점을 네. 명태균 씨 개인 재산 쪽으로 추적하도록 오히려 정보를 준 거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명태균을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자기도 지금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김영선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라. 그게 사실은 지금 그 자금, 네. 공천 자금을 이제 수금해와 가지고 나중에 그 지방선거 때 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돈 받았던 거, 그게 결국은 김영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메꾸는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이걸 이준석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잘 추적해 보면 된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은 명태균은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명태균 씨가 저걸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다라면 그거는 네. 그냥 사법당국이 네. 법적 처리하면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문제된 거는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아니냐.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네.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조여오는 의혹은 이준석 당 대표를 만든 게 명태균 씨 아니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은 자꾸 여기서 비껴가려고 하는데 오늘 증언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준석 그 조사도 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명태균 돈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네. 미래한국연구소로는 수급이 안 됐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합니다. 예. 이준석이 경기 쪽에 여론조사
지금 요청해 왔으니까 네. 이제 그거 실시해라. 네. 그러면 이준석이 의뢰를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의뢰를 했으면 돈이 의뢰한 안 사람이 들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미래한국연구소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저거 그 이거 여론조사는 이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는 그렇게 다 후불제예요? 돈을 안 주고 하는 거예요? 후불제, 네, 후불제, 맞아요. 후불제. 아니 네, 나는 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다 돈을 안 주고 어떻게? 제가 지난 괜찮겠네, 총선 그거. 때 모 지역에 여론조사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KSOI하고 네, 네. 한국사회 뭐 여론조사 연구소는 뭐 정확한 네, 데니까 네. 리얼미터처럼. 근데 구분해요. 후불이에요. 근데 나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물론 신문사를 믿고 그러니까요, 먼저 저도요. 돌렸겠지만 네, 네. 계약서도 딱히 없어요. 네. 대신 선관위에 신고해야 되니까 네. 그 신문사 대표 네. 직인 찍힌 네. 그거 위임장이죠.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일 전에 왜냐하면 그 가상 안심번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통신사한테. 네. 그거 이외에 그거에 그 해당하는 거 도장 찍어주는 거 이외에는 그냥 안 받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것도 도장 신문사 도장도 지금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선관위에서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번에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했을 때 언론사들이 그게 다 있어야 됐는데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도 사인이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PNR만 선관위에다가 우리 이런데 하고 한다라고만 명시만 하면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예, 됐으면 맞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이 제기를 근데 했을 텐데 조사회사가 돈 달라는 얘기를 이제 끝났으니까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줄 거 있으면 네. 안 주면 괜히 불안해서 네, 네. 제가 오히려 전화 걸어갖고 네, 네. 계산서 청구 안 하냐고 네. 빨리 그 다음에 그 적어 달라 음. 계좌번호하고 네, 네. 그렇게 해갖고 오히려 네. 의뢰자가 졸라서 네. 결제를 빨리 해줬던 네, 경우가 네. 있어요. 근데 근데 위성이요, 명태균 위성. 씨는 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부러 빚을 그 사람- 지우는 거죠. 빚을, 부채를 예. 지어서 부담을 그래, 준 앞으로- 거지. 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나한테 부채가 있는 거야. 네, 이렇게 하려고 윤석열, 하는 거죠, 김건희도 부채를 안겨가지고 그래서 명태균이 자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 사람이 그 어지간하면 이 정도 했으면 돈이 좀 꽤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했던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아니던데.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저기 잠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김태열 소장 같은 사람 정말 힘들어가지고 네. 나중에는 이게 막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를 정도인데 그걸 이제 막 그 김영선 의원한테 문자로든 이렇게 지금 이렇다라고 하면 김영선 의원도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돈이 없는 거야. 명태균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씨가 마른 사람들인데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네방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빚, 실제로 여론조사의 네. 빚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당선되게끔 많이 도와줘놓고 나중에 이제 큰 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권 그게 계획이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게 그러는 창원 거죠, 예. 산단에서 이제 큰 걸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걸 이제 마지막 그 관문까지 갔는데 깨몽이 이게 지금 됐네요. 예. 밥상이 엎어져 버린 거죠. 그 엎은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일까, 김건희일까? 두 사람이 같이 엎은 것처럼 돼버린 그렇죠.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이제 그게 돌아가 벌어졌으니까. 보시죠. 우리 그 네. 전파사 사장님께서는 이번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준석 이제 사망설이다, 사망 받았다. 정치적 정치적 사망이 사망, 그러니까 정치적 사망 코마 진단을 내려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영향이 얼마나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회복하기 힘든 데미지를 입었다. 이준석 의원은 네. 이준석 의원은 제가 그래서 나이를 얘기한 거잖아요. 나이만 어리지 젊은 정치인 아니다. 그래서 이준석 정치인의 이미지는 요번에 완전히 갔다. 그다음에 허은하 대표하고도 당대표인데 개혁신당 둘이 소통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로 또 본인이 지금 개인 플레이로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개인의 어떤 이익만 네. 자기 정치적 행보만 찾고 그다음에 천하람 같이 장래가 촉망한 의원 하나 같이 칠부사 내려가서 삽질하는 바람에 자기는 콧바고. 대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얌전하잖아요. 그냥 일단 자숙하는 마음으로 매화꽃만 보면 아주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죠? 길 지나가다가 매화만 보이면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보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빠 그걸 윤석열이 아니고 김진우다. 김진우 뭐예요? 김진우. 예, 김진우라고 한 거는 평생 조롱거리로 남을 거예요 아마. 예. 이준석 조롱거리로. 의원에게는 평생 조롱거리로 남을 거예요. 예. 한국
이준석 정치인은 제가 느꼈을 때는 악플보다 지금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이제 뭐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서 뭐 더 나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더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태생의 어그로꾼인 이준석이 명태균 게이트로 타격은 확실히 입었지만 음. 저는 사망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어그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하네요. 뭐- 특이하게 보시네요. 하긴 근데 뭐 원래 그 20대 30대 여자들이 이준석이 싫어하거든요. 예, 그 남성 골지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기대 심리가 너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이미지를 그렇게 크게 타격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김다솜 아나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죠.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기사만 빼고 자기 비판 기사든 뭐든 언론에서 자주 다뤄주는 거를 이름이 나오는 아주 거죠.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 네. 지금 진짜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라고 하듯이 그렇겠네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비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네. 언론에 자주 이렇게 호명된다라고 하는 건 뭐 개인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기로 이제 극복해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준석한테는 혹일 수 있다. 근데 뉴스토마토의 이제 취재 후기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아 이준석이 그 파일이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치명타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준석의 장점이 뭐였냐면 20대 남자들한테는 그 뭐 남성 고울지 그것의 장점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반인들한테 장점이 뭐였냐면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이준석은 빨리빨리 즉각 대답을 그랬지. 했다고요. 예. 그랬지. 예? 뭐 그게 우리하고 다르건 맞건 자기 소신으로 계속 즉각 대답을 하고 즉각 대답 못할 때는 뭐 페이스북에다도 올리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뭐 전혀 올리지 지금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언론들이 A를 물으면 A에 대한 답을 안 하고요. 자기가 논점을 흐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두사미로 빠져나가.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그 머리가 좀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머리야 오죽하면- 머리야 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는 잽이었다는 거네요. 어퍼컷이 나왔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예. 뉴스토마토의 편집국장이 네. 이준석을 아니야 직격탄을 알렸잖아요. 네. 칼럼으로. 난리더라고요. 예. 예. 완전히 엿먹은 거죠. 언론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 한팀 이준석에 한 팀 꾸려갖고 틀어졌다가 본 거죠. 팀더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했는데 얘가 천 얼마 이쪽으로 들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네, 그게. 가만 안 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럼요. 지금 그 뉴스토마토에서는 예. 강혜경 씨가 검찰에 제출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명태균이 명태균이 이준석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 예, 특히 예. 아까 지적됐던 여론조사 공짜로 했던 것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불법으로 뭐 기부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드러나면은 요것도 바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위반이죠. 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국감에서는 윤석열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까지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건데 네. 그걸 그대로 이준석한테 잣대를 들이대면 그게 끝난 거예요. 저게 제대로 그래서 된 이제 정치적 사망선고. 예. 저거 진짜 제대로 된 검사 만나면요. 네.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로 엮어서 뇌물도 뇌물 있고요. 1억 이상이면 예.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더 그거는 달달달달 우리가 말면 그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한테 적용했던 각종 법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대략 한 4-5개 같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찰 손에 이제 정치적 예, 생명이 예. 넘어간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그렇죠.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뭐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예. 특수부한테 걸리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이른바 별건 별건. 수사. 이것저것 다 파갖고 나중에 합해 보니까 형량이 뭐 20년 나오더라. 아까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그때 명태균이 김건희, 이준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대통령은 이준석으로 밀어주자. 예. 예전에 그 바른미래당이죠. 한참 전에 이제 얼굴이 앳돼 보입니다. 네. 유승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준석 그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서 사람들이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 막 두 분 이런저런 사이도 안 좋아진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유승민이 이준석이 한때 정치를 멘토라고 했던 분 아니에요? 근데 유승민이? 아버지 예. 친구잖아. 예. 그 이준석 아버지 친구가 유승민이 유승민이잖아. 그랬어요. 나 멘토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쟤한테 예. 정치 가르친 적 저쪽에 없다고. 정치 배웠다고 그랬는데. 정치 가르친 적 없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틀어진 것 같다. 그 이제 스승도 지금 손절해야 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저기 이준석 많이 도와줬어요 예전에. 예. 뭐 둘은 한 세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네. 한때 네. 이준석 의원이 유승민 자기 그 멘토를 네. 라이벌로 생각하고 견제를 했죠. 영원한 아,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대표 예. 뭐 그때 막 예, 맞아. 예, 아, 맞다. 기억납니다. 예. 저런 캐릭터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뭐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좀 뭐 뭐 이번 뭐 게이트 일 있고 나면 좀 청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될 만한 사람 뭐 제가 아닌 이미 사람 한 3년 전, 4년 전부터 네. 제 그 SNS, 페이스북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비판의 포스팅을 한 서너 차례 올렸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저는 예견했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시 1분으로 넘어갔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 멤버십 또 VIP. 조택과의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